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장 보통의 연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로맨스물이잖아요. 예. 제가 로맨스물을 극장에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는 조금 보고 나서 어차피 우울해질 거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보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인데, 그럼 연애를 해요. 그걸 머릿속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할 수 게 있는 아니죠. 거면 네. 네, 다들 연애하고 살았겠죠. 머릿속에서라도 해요. 가장 보통의 연애를 이제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소리를 들었을 때 싫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보기에 좀 가벼운 편입니다. 다른 뭐 로맨스물이나 아니면 로맨스 코미디처럼 막 뭔가 감정을 엄청나게 자극한다거나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씬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별의 후유증을 막 후벼판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조금 가볍게 웃으면서 이제 좀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극장에서 웃음 타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제가 웃지 않은 장면에서도 많이 웃으신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가장 대중성과 가까운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어요. 물론 이제 뭐 또 아까 저처럼 이 좀 방구석에서 이제 밖에 연애를 꿈만 꾸고 계신 분들은 이씨 뭐 연애가 저렇게 쉬워 씩씩 하면서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보면서 아 나도 한 번은 저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수 있겠구나라는 뭐 여러 가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공감대가 좋은 뭐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렇게 생겼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로맨스 코미디물을 볼 때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뭐. 주인공들의 얼굴을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주인공들의 얼굴을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인생은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손에 잡고 들고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안 보여요? 네네네. 아니, 가려놓고 있으니까. 자꾸 거슬려가지고. 선생님만 보고 계신 거니까. 왜 술을 드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술이 아니고요. 네. 이거 여기 간접 광고로 걸려 이러면은 링티라고 선물 받은 거야. 이거. 카페인보다 이거 많이 먹으라고 해서. 아, 진짜 광고인 줄 알겠네. 굳이 그런 것까지 설명하지 말아요. 아니, 지금 협찬 들어온 것도 아닌데. 저는요, 무난하게 본 영화였습니다. 로코답게 재미와 멜로가 적절하게 섞여 있지만, 돌이켜봤을 때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고, 술과 핸드폰이 더 기억에 남아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감이 될 영화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뒤에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보통의 연애 어떻게 봤는지 좀 더 들어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드라마에서 공효진 씨가 기존에 보여줬던 그 로코모를 그대로 담습합니다. 약간 늘 그 이제 공효진 씨가 보여줬던 것처럼 톡톡 튀고 그리고 언제나 말은 툭툭 던지는,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고요. 쿨하죠? 네. 그리고 김래원 씨 역시 롱 리브 더 킹보다는 이런 쪽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더 편하고 권위적이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면서도 약간 무너지는 재밌는 남자를 보여주게 되는데, 성격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캐릭터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 슬랩스틱 코미디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런 게 사실 재미없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기서 또 자빠지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네. 그 김래원 씨가 걸어서 네네네. 문자 보면서 이렇게 걸어올 때 넘어지잖아요. 네.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슬랩스틱이란 게 웃음 타율이 높은 반면에 이게 정말 합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에서 재미없게 느끼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개봉한 그 유열의 음악 앨범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감성을 자극하면서 판타지적인 연애의 좀 서사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현실적인 걸로 사람의 그 감정선을 막 건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좀 더 현실적으로 가다 보니까 감정선을 건든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공감대를 많이 건드리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공효진 씨의 연기처럼 무심한 듯 자꾸 이제 그 자신들의 뭐 경험담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슥슥 끼워놓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도 뭐 재밌지만, 어쨌든 직장 문제나 기타 사이드로 등장하는 결혼 문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공감을 살 것 같았어요. 일단은 그 현재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그 회사 안에 있는 그 카톡방들, 뒷담화들 이런 것들이 진짜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를요? 네, 저 단톡방 거의 안 들어가요. 아, 네네. 아니 일단 카톡도 잘 안 보시니까. 네,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카톡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작은 루머 가지고도 쏘곤쏘곤 되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 회사가 클수록 특히 그 뭐 저기 어느 부서에 누가 뭐 이랬대 저랬대 막 이런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회사를 되게 압축해서 작은 회사였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막 소문이 도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많은 그런 공감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내 연애나 아니면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질문을 막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여성분들이 쉽게 겪는 회사에서의 난처함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애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직설적인 멘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 골고루 이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상대방한테 받는 상처들이나 이런 거를 되게 돌려 말하지 않고 진짜 그냥 푹푹 찌르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모든 남자 중에서 제일 보통의 사람일 거야라는 그런 착각, 여성분들도 이제 나 정도면 뭐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로 이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연애에 대해서 이제 비하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있는 게 뭐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직설적인 멘트들이 많이 19금스러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유치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웃기려고 한다는 게 아까 슬랩스틱도 이제 그런 거에서 유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직접적으로 이제 그 19금 단어들을 막 그 뱉는 거가 순간적으로 웃길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는 게 없는 개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게 조금 아쉽고,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그 30대의 연애니까 좀 더 30대의 현실에 맞는 좀 진한 로맨스나 아니면은 뭐 그 세대에 맞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다 이제 술로서 뭔가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그 깊이가 어설프게 나이층을 잡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다루는 담론은 30대에 나올 법한 것들인데 거기서 대답하는 것들은 좀 20대나 10대 때 하는 연애 같은 느낌? 좀 유치한 면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회사 이야기나 이런 연애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이게 새로운 이야기나 뭐 되게 재밌는 느낌이 있는가에서는 새로운 면은 없었어요. 보편화된 이야기들을 잘 갈무리 해놓은 느낌이었지 뭔가 확 새롭다는 느낌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뭔가 연인들, 특히 이제 막 소개팅 한 사이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연인들이 볼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친구들하고 본 다음에 자기의 전 남친 아니면 자기의 전 여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약간의 뒷담화를 하면서 나도 저랬어 아니면 나는 뭐 저런 거 너무 싫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보게 됐습니다.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톡방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그룹방에 다발적으로 글을 쓴다든지, 사장의 말에 따라서 주말에 산에 올라간다든지, 술자리가 또 많다든지, 직장 내에 뒷담화가 오간다든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런 일들로 공감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뻔하고 올드한 직장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 좀 공감이 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김래원, 공효진은 아주 뻔뻔하게 배역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 나온 이제 모든 캐릭터들이 다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강기영 씨, 정웅인 씨, 장소연 씨, 이채연 씨 등 모든 사람들이 뻔뻔하고 능숙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 포기, 걸레 같은 뭔가 쉽지 않은 말들을 거북하지 않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는 게 놀라웠습니다. 가장 뛰어났던 건 극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취한 연기였는데요. 김한결 감독님이 이 여성분이세요. 네. 김한결 감독님이 원래 술을 잘 드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뭔가 맛깔스럽게 디렉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들이 연기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래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작중에서도 언급은 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술 마시고 자꾸 블랙아웃이 찾아오는 것을 반복하면은 죽거나 치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게 해리성 치매인가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 뇌 손상이어가지고. 자꾸 끊기면 그게 네.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술을 끊으셔야 돼요. 이제 계속 술을 먹는 한 이제 공효진 씨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진 않다. 그럼요. 네네. 둘 다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이 가장 보통의 연애라는 제목이 도대체 무엇을 내포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크레딧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 크레이지 로맨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보통의 연애가 단순히 정적인, 평범한, 중간, 싸우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치도록 집착하고 미치도록 달려들고 미치도록 애걸복걸하는 게 보통의 연애이고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보통의 연애이구나, 우리와 되게 밀접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좀 보면서 짜증났던 게 이 캐릭터들 간의 소통이 핸드폰과 수를 항상 고친다는 점이에요. 이걸 매개체 삼아요. 처음 시작부터 제목이 나오는 것도 다 카톡, 핸드폰으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술이 깨어있는 장면이 정말 드물 정도로 영화는 핸드폰과 술에 집착을 하고 있어서 좀 그게 별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카톡도 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술도 안 마시다 보니까 공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화 안에서 캐릭터들이 제 눈에는 술주정뱅이들이 술을 마시고 카톡으로 술주정 부리는 것밖에 안 보여가지고 왜 이렇게 저렇게들 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왜요? 이제 지금 밖에 오늘 저녁만 밖에 술 먹고 핸드폰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이제 카톡하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영화를 보는 2시간 내내 카톡을 하고 술을 마시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필이면 영화가 유난히 많이 먹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다. 근데 오늘 저녁에 실린 요 앞을 나가면 술 마시고 다들 그냥 저 영화 얘기입니다. 더 넓게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코믹성 때문에 영화의 메시지가 전달이 덜 되고요. 사건들도 고만고만해서 기승전결을 이루는 그래프가 일직선을 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코미디라도 재밌으면 좋았을 텐데 저급한 대사로 웃기거나 배우들의 개개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박자의 개그가 막 딱딱 떨어지게 되면서 웃을 수도 안 웃을 수도 없던 그런 애매한 상황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정크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많이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웃음 코드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좀 난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을 담은 얘기입니다. 미친 연애가 가장 보통의 연애라고 생각을 했으면 더더욱 미친 짓에 주목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여성분이신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 여성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들을 조금 중간중간에 많이 껴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여성 감독인지 제가 눈치를 못 챘냐면은 여성이 받는 그런 뭐 사회적인 문제나 뭐 직장 내에서 연애 문제 혹은 이제 연애를 하면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저도 그런 논리에 어느 정도 가까워져 있는 사람이긴 한데 화를 내잖아요. 공효진 씨가 김래원 씨한테 너네들 남자들은 첫사랑 빼고는 다 이렇게 몸을 쉽게 주는 사람으로 본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파리가 엄청나요. 야, 이게 참 멘트 중에 그냥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되게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들한테 쉽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도 살면서 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짐의 이유를 나한테서 찾는 것보다 상대방에서 좀 찾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거는 남자들이 쓰기에는 좀 섬세한데?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게 문제 제기를 한 건 좋았는데 이거를 더 딥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그 나름 사이다 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식 씬 있잖아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사이다 같지 않았어요. 좀 더 그거를 뭔가 현실적으로 좀 더 풀어냈으면 더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여성 감독님인지 남성 감독님인지 혹은 이걸 시나리오를 쓴 분이 여성분일까 남성분일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부분이 갑자기 또 얘기하고 싶어졌네요. 저도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남성 감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거침없이 내뱉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반대로 상처받은 부분들을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좀 더 희화시키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좀 놀라웠고. 극단적인 이런 멘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시는 데 있어서 저의 요소는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굳이 여성 감독, 남성 감독을 언급한 게 뭐 남자는 이래라 여자는 이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섬세한 부분들이 뭔가 그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이런 단어를 막 써도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들도 옛날 사람이고 옛날부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깔려있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 인식들이 자꾸 작용을 하는 거죠. 제가 레플리카 편 때 그지 같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이제 고담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저는 거기서 분명히 태요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거를 돌려서 그지 같아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대체할 단어를 최대한 찾아서 풀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화로서도 물론 그게 더 직설적이고 팍 와닿을 수도 있는데 돌려서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공효 씨랑 김래원 씨 장면에서는 뭔가 세게 팍 가야 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강경 씨가 최고였죠. 뭐. 강경 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맛깔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사가 조금 아쉽긴 했어요. 자, 가장 보통의 연애 감상편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애로 인한 숙취는 연애로 해장하시라 2.8점 드립니다. 가장 보통의 영화 2.5점입니다. 5점 만점에 2.5점. 정말 가장 보통. 네, 딱. 저는 0.3이 그 웃으시는 관객들을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성이 좀 있다. 네. 확실히 제가 좀 특이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공감을 못했던 부분들이 좀 제가 특이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생각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거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가볍게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라서 대신에 좀 청소년은 조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15세 아니었죠? 네, 15세였을 네.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에겐 조금 안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물론 이게 뭐 열심히 생각해서 내리신 결론이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조커는 15세인데 가장 보통의 연애세가 15세고 근데 날씨의 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또 15세야. 그러면은 도대체 이 등급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쵸.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면 15, 16, 17 다 나눠든지.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 오키도키 아니에요. 고담이에요. 참. 내가 댓글 보면서 정말. 근데 감성적이라고 한 건 나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가? 네. 당신은 오키도키 보기 좀 애매한데? 예. 뭐 어쨌든 네.